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라이프치히. 자, 여기도 이제 챔스 16강 이제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벨링엄이 복귀한 상태다 보니까 뭐 알라바 정도로 좀 제외하고는 거의 뭐 완전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1차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이제 라이프치히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고, 이제 1점의 리드를 아는 채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더 여유롭게 지금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제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기긴 했지만 위협적인 찬스나 유효슈팅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가 더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경기력 면에서도 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뭐 이제 1차전에서는 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좀 벨링엄이 없었다. 네, 요 점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1차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 2차전, 네,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와 달리 이제 레알 마드리드한테는 좀 벨링엄도 돌아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홈 경기다 보니까 1차전보다는 레알 마드리드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벨링엄이 있어야 굉장히 좀 공격 루트도 좀 다양해지는 그런 레알 마드리드 때문에 1차전보다는 좀 더 공격에서 좀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 역시 지금 1점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차전만큼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조그만 목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현재 뭐 완전체인 그런 홈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요거는 햄무 도전. 아이고, 뽀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네. 레알 마드리드 승, 네, 고배당 햄무, 그리고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라이프치히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코펜하겐 경기. 조금만 목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금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조금님. 자, 네,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 보면은 일단은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릴리시 정도가 결장 중. 자, 그리고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자가 많아요. 네, 일단 지금 주전 미드필더 다수가 결장 중입니다. 네, 일단 뭐 클라에서 옌센, 레라워드 어느 정도 중원에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미드필더들이 지금 부상으로 다 결장 중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미드진이 좀 초토화된 그런 코펜하겐이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일단은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맨유 상대로 3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현재 4연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 다시 좀 공격에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 뭐 연승도 연승이지만 공격 흐름이 좀 살아난 게 굉장히 좀 이점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 코펜하겐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2점의 리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지금 8강 진출이 뭐 거의 유력한 그런 맨시티라고 볼 수 있어요.
코펜하겐이 솔직히 맨시티 홈에서 뭐 2점 차 이상으로 이길 가능성은 진짜 뭐 거의 희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맨시티는 뭐 여유롭게 좀 8강 진출이 좀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은 내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맨시티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전보다는 좀 템포를 느리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맨시티가 좀 템포 조절도 하면서 좀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축 미드필더들 다수가 지금 결장 중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좀 중원 싸움에서 밀릴 게 이번 경기에서 더 밀릴 수 있다. 네, 이 점까지도 말씀드려봐요. 아이고 아자이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이 공격적으로 나선다 해도 지금 홈에서 맨시티의 수비가 많이 견고하기 때문에 좀 생각 이상으로 좀 뚫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에서도 좀 더 두각을 나타낼 팀은 좀 맨시티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좀 양 팀의 좀 수비에서의 차이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및 흐름까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맨시티 같은 경우는 다음 경기가 이제 리버풀과의 그런 중요한 1, 2위 그런 좀 다툼전, 네 경쟁전이기 때문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뭐 주전들 관리 차원에서 좀 로테이션을 섞어서 선발 라인업을 좀 꾸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강원 감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자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자님. 자 그래서 뭐 로테이션을 뭐 섞어서 뭐 맨시티가 좀 선발 라인업을 꾸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맨시티가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코펜하겐과는 체급차가 굉장히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맨시티가 좀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지금 뭐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좀 중원이 완전히 지금 초토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중원에서의 전력 감소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맨시티가 그래도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승패로 접근한다면 맨시티 승. 네, 요거는 1엔디 기준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고, 네,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시티 승, 마인승에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챔피언스 리그 두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EFL 챔피언십 경기, 그 첫 번째 미들즈브러 대 노리치 시티. 자 일단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에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2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좀 생각보다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미드즈브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에서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이에요. 특히 이제 그 윙어 같은 경우에는 팀 내 득점 1위 지금 조나단 로이인데, 조나단 로이의 좀 결장은 노리치 입장에서 좀 뼈아플 수 있다. 네, 이 정도는 좀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이제 미드즈버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스토크 시티 상대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지금 연패 중에 있어요. 그리고 좀 최근 계속해서 유유스팅을 거의 못 만들어내면서 공격에서 지금 극심한 부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미드즈버러의 그런 좀 최근 경기를 좀 봤을 때 유유스팅이 3개를 넘는 그런 경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득점 기회를 굉장히 좀 많이 못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자연스럽게 좀 득점력에서도 많이 좀 영향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그게 또 성적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아무튼 이런 지금 미드즈브러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노리치 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노리치 시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최근 경기들만 봤을 때는 지금 미드즈브러에 비해 이제 노리치의 그런 공격 전개가 지금 더 좋으면서 좀 간결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노리치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공격에서도 솔직히 지금 현재 뭐 미드즈브로보다는 노리치가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이고, 그리고 중원에서 또한 지금 노리치 시티가 미드즈브로한테 뭐 크게 밀릴 게 없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노리치가 어느 정도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요소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네. 다만 뭐 약간 한 가지 좀 꺼림직한 건 이거죠. 네. 왜냐면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3경기 모두 이제 미드즈브러가 노리치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상성상 미드즈브러가 좀 강하긴 했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최근 폼과 흐름만 봤을 때는 현 상황에서는 노리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노리치 시티 프랜승 볼게요.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 시티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햄튼 대 이제 프레스턴. 자, 일단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프레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좀 연패를 하면서 흐름이 안 좋았지만, 이제 직전 경기 버밍엄 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간신히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연패는 끊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버밍엄 시티 상대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넣으며 난타전 끝에 4대3 승리를 거뒀죠. 자, 하지만 뭐 아직도 뭐 지금 경기력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사우스햄튼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7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격이 이전보다 더 좋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뭐 이제 프레스턴이 직전 경기 헐시티 상대로 득점을 못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공격 전개는 좋았고, 그리고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최근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공격 흐름도 이제 좋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이 경기 같은 경우 경기 양상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또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팀 다 이제 전진성 및 지금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양팀 다 좀 이제 득점 기회에서 잘만 좀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은 다 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최근 지금 뭐 사우스햄튼이 홈에서도 연패를 하면서 굉장히 좀 홈 성적도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흐름을 잡으면은 그거를 좀 잘 이어가는 그런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경기에서 좀 살아날 여지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가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우스햄튼이 생각보다 이제 저득점보다는 난타전으로 흘러가는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좀 최근 경기 중에서 좀 가장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레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뭐 아직까지 지금 우승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이런 좀 동기부여적인 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사우스햄튼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사우스햄튼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햄무 도전, 그리고 언어바는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그래서 사우스햄튼 승, 그리고 고배당 햄무, 그리고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재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재이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아재님께도 이제 방금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재님. 자, 아무튼 이제 계속 또 이어서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카디프 시티 대 이제 허더즈필드. 자,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지금 윤대엽님 결장 중이고,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엽님도 네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리고 대엽님께도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보내드린 분들께 혹시나 이제 쪽지가 안 왔다 하시면은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지금 팀 내 주요 공이 지금 칼란 그랜트가 결장 의심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허더즈필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한 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수비가 많이 안정화되면서 실점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카디프 시티의 좀 최근 좀 실점을 봤을 때 지금 3경기 기준 1실점으로 매번 멀티 실점했을 때랑은 다르게 지금 수비가 많이 견고해진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리고 허더즈필드도 최근 원정에서 이제 와포드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직전 경기 리즈 상대로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지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 흐름만 봤을 때는 양 팀 다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이제 카디프가 이제 홈에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매번 좀 해왔던 것처럼 주로 좀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롱볼 위주로 좀 찔러주는 식의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카디프의 약간 좀 주요 공격 패턴 중 하나죠. 네, 후방에서 좀 볼을 돌리다가 어느 정도 좀 상대 좀 뒷공간에 좀 기회가 왔을 때 좀 롱볼로 좀 찔러주는 식의 그런 전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공격을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더즈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역습이 좋기 때문에 보통 좀 라인이 올라간 WCH324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3243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그리고 열혈팬 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3244님께도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3244님. 자, 아무튼 이제 좀 계속 이어서 가보면은 이제 허더즈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습이 좋기 때문에 보통 좀 라인이 올라간 상대한테 공격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긴 하지만, 카디프가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득점 기회를 만들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현 상황에서 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거는 승패보다는 카디프 시티 이제 햄무나 이제 무승부주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 어느 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디프 시티 햄무 월무 2.5슛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퀸즈 파크 레인저스 대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자, 일단 이제 퀸즈 파크 레인저스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일단 지금 팀 내 핵심 공격수라 볼 수 있는 아산테가 지금 결장 중인 그런 웨스트 브로미치이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홈 레스터시티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놀라운 결과를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확실히 좀 강등에 가까워졌다 보니까 최근 좀 귀신같이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흐름을 언제까지 좀 이어갈지가 약간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원정팀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밸런스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네요. 자, 보니까 좀 최근 상승세인 그런 양 팀의 맞대결이라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좀 최근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고, 그리고 전개 또한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측면 싸움이 치열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한 팀이 주도권을 가지면 뭐 우세한 경기로 이어지기보다는 다소 좀 비등비등한 경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 경기가 만약 웨스트 브로미치가 홈이라고 하면은 좀 더 뭐 주도권을 가지고 좀 플레이할 팀은 웨스트 브로미치라 볼 수는 있지만, 원정에서의 웨스트 브로미치는 홈에 비해 다소 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을 탄 퀸즈파크 레인저스 상대로는 다소 좀 대등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네, 그만큼 좀 웨스트 브로미치가 이제 홈과 달리 여전히 좀 원정 경기력은 좀 기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일단은 뭐 지금 상황 봤을 때 아무래도 웨스트 브로미치의 솔직히 원정은 저는 거의 뭐 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도 QPR도 지금 상승을 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요거는 그래도 퀸즈파크 레인저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퀸즈파크 레인저스 프랜슨 보는 경기, 아니면은 요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전,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최근 뭐 흐름을 타고 있는 퀸즈파크 레인저스라고 해도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좀 쉽게 이길 거라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고배당으로 무승부도 좀 낫지 않나 싶어서 무승부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본다고 하면은, 일단 이제 오후에 이제 축구 경기가 3개 있죠. 그 중에 이제 아침 경기 산둥타이산 대 이제 요 코마리. 네,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산둥타이산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도전하신 분들 햄무, 그리고 어느 반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최근 뭐 요코마리 경기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요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산둥 쪽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리그컵 경기죠. 에히메 대 이제 V 바렌나. 네, 요거는 뭐 에이메 프랜슨 고배당 무승부, 네,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언더, 이렇게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고시마 대 이제 제프 유나이티드. 네. 자, 요거는 이제 제프 유나이티드 이제 햄무 5할 무 고배당 제프 가져가거나, 어느 바는 굳이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자, 물론 뭐 이제 지바가 뭐 최근 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 뭐 확실히 지금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가져가는 게 좀 더 메리트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햄무알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유로파 리그 한 경기 있죠. 스포르팅 대 이제 아틀란타. 네, 여기는 이제 스포르팅 승 고배당 햄무.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외의 경기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또 이제 이것으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